네, 이번 시간부터 그 리튬 이차 전지 구성 요소 및 소재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씩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리튬 이차 전지, 차 전지는 크게 그 전극재, 전극과 그 다음에 분리막, 전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얘보다는 더 많이 나가죠. 얘보다 이제 그 들어가 있는 물질을 이제 또 분석하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있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뭐랑 구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극, 분리막, 전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극이라고 하면은 그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와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요걸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와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이야기할 수 있고 분리막의 경우에 그냥 분리막은 그대로 분리막이죠. 분리막은 분리막이고 그 다음에 전해액은 보통은 이제 그 액체 전해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전해액의 역할 전해액의 역할은 뭐 각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여기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와 네거티브 일렉트로드가 있는데 양극과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음극이 있죠. 여기서 보이는 음극.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저항이고 여기에 이제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에서 얘네가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이제 결정을 하고요. 사실 이거를 왜 여기서 결정하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음극이 용량 면에서는 음극보다 양극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용량이 양극이 음극보다 작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용량을 결정하는 건 뭐다? 주로 양극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P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의 레이시오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딱 맞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과 그다음 전압 얘네들이 왜 전압을 결정하냐면은 음극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흑연이죠. 흑연 기반으로 해서 그라파이트가 많은데 얘네들은 거의 볼테이지가 0볼트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과 음극의 차이, 그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압 곱하기 용량을 곱해줘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 했죠? 에너지를 구한다고 했죠. 에너지 밀도가 그 용량과 전압의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볼테지 또 그 양극과 음극의 차이이기 때문에 음극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양극이 얼만큼 볼테지가 높으냐에 의해서 얘네들의 전압이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찌 보면은 그 용량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극이 양극보다 더 그 용량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미팅 리액턴트가 되는 거죠, 양극이. 그래서 양극에 의해서 얘네들의 용량과 전압을 많이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극제라고 하면 양극이든 음극이든 상관이 없는데 보통 활물질과 거기에 해당하는 활물질과 그 다음에 도전제, 그 다음에 바인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얘네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음극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은 음극은 우선은 얘네들이 전자를 도선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자를 내보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음극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전해액이라는 게 있죠. 전해액의 경우에는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이온이 흐르는 중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바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온의 매개체인데 예를 들어서 이온이 수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개체를 우리가 전해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온을 우리가 전해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해액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온과 솔트와 그 다음에 용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전해액이다라고 보통을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그 얘네들이 여기 보면은 뭐 이온만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전해액에서는 이온만 이동할 수 있어요. 전해액에서는 이온만 이동 가능하고 전자는 이동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자가 이동 가능하면 어떻게 되죠? 쇼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전해액에서는 이온만 이동 가능하고 전자는 이동 가능하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 자, 분리막의 경우에 전해액, 그 다음에 음극, 그 다음 양극 이야기했고, 그 다음 분리막. 자, 분리막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가장 큰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거예요. 음극과 양극을 분리해서 서로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얘네들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막을 사용을 하여서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막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음극과 양극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온만 통과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이온만 통과. 이온이 통과 못하면 안 되죠. 이온만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게 분리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극은 양극대로 중요하고 음극은 음극대로 중요하고 전해액, 분리막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 세부로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대강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충전과 방전의 원리 이야기하는데 충전과 방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 충전과 방전이라고 할 때 기준을 하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충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충전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죠. 양극에 있는 전자는 외부에서 전압을 받아서 음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죠. 충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극 입장에서 전자를 받는 것을 충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극에서 전자를 받는다. 이 상태가 이제 충전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방전이다라고 하면은 음극에서 전자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방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쪽으로 얘네들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극으로 전자가 들어오는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전에 해당이 되고요. 음극에서 전자가 나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방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이동하죠? 리튬 이온이 이동하게 되죠. 리튬 이온이 들어가서 충전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충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여기서 그 음극에서 양극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그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충전이다, 방전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류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방전이 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충전일 때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외부에서 어떠한 소위 말한 기전력을 전위를 가해줘서 얘네가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그 힘이 뭐다?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게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구동 원리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충전은 뭐냐면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냥 올라가진 않죠. 중력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펌프를 이용을 해서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물을. 그래서 아래로 밑으로 무슨 뭐 양수기나 이런 펌프를 통해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충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충전 상태에서 뭘 합니까? 그 전자를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렇게 보내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리튬을 이쪽으로 보내서 채워주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다? 충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물이 아래에 있던 애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우리가 얘네가 위에 올라갔으니 가만히 둬도 얘네가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자연적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비자발적이어서 외부에서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겠지만은 방전의 경우는 뭐다? 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얘네들이 방전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제 그림 도식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비가역 용량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가역 용량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이렇게 충전을 해서 다 채워졌어. 다 채워졌으면은 내려갈 때 다 내려가야 되는데 일부는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이제 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보다 그냥 저 위에 있는 게 더 연력학적으로 안정할 수가 있죠. 그러한 상태일 때 얘네들이 그냥 위에 남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가역적으로 얘네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가역 용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가 바닥으로 내려간 것을 뭐라고 한다? 가역 용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비자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전위차를 이제 위로 올려서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일단 위로 올라가 전위차가 생기면은 다시 얘네가 자발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방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극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은 양극과 음극, 양극을 이제 포지티브 일렉트로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음극을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정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음극을 무슨 뭐 캐소드라고 하고 양극을 뭐 에노드라고 하고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좀 우선은 그래서 요새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전지에서 양극을 원래 음극이 이제 캐소드였는데 양극을 뭐 캐소드라고 하고 음극을 에노드라고 되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양극을 포지티브 일렉트로드라고 하고 음극을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양극재라고 해서 캐소드 머티리얼이라고 실제로 많이 해요. 그리고 음극재라고 해서 에노드 머티리얼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선 헷갈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은 양극재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음극재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로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전극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전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분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100% 뭐 얘네들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메이저하게 여러분들이 리튬 2차 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뿐이지 만약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양극재의 경우에도 얘네가 실제적으로 양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활물질, 액티브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양극 활물질과 그 다음에 뭐를 넣는다? 바인더라는 것을 넣습니다. 얘네들은 왜 넣느냐? 양극 활물질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기물인 경우가 많아요. 무기물. 그래서
이 무기물만 가지고는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그 파우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을 뭉쳐서 잘 코팅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고분자로 된 바인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전도도가 굉장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물질과 활물질 사이에 얘네들이 전자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자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더한다? 그 전도체라고 하면은 좋은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컨덕티브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컨덕티브 에이전트가 뭐냐면은 전도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물질, 보통 이제 탄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그 전도도를 같이 올려주게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양극재에도 들어가고요, 음극재에도 들어가서 사실 얘네들을 어떻게 뭐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성능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긴 한데 그 지금은 우선 뭐 전도체를 뭘 쓰느냐 아니면 바인더를 뭘로 쓰느냐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을 또 그냥 하는 게 어디를 공중에 띄우는 거를 우리가 프리스탠딩이라고 하는데 보통 프리스탠딩이 아니라 그 보통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코팅을 하죠. 서브스트레이트.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뭐라고 하냐면 집전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전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커런트 콜렉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런트 콜렉터. 자, 커런트 콜렉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들 각각이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뭐 하나를 뭐 알고 뭐 하나는 모르고 이런 것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 필드에서 얘를 알고 싶으면은 다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요 네 개를 그냥 대표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좀 더 그 관심이 있으면은 더 깊은 것에 대해서 뭐 우리 연구실이나 이런 데에서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기서 지금 주요 양극재와 음극재의 전극 전위와 용량에 대해서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양극재랑 음극재 이제 다 있어요. 양극재로 사용되어 있는 재료도 다 모아놨고 음극재로 사용이 되어 있는 재료도 다 모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디에 있냐면은 얘네가 이 정도 영역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양극 활물질이다. 얘네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전위가 높고요. 한 2.5V 이상, 대부분 한 3V 이상으로 높은 전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캐패시티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캐패시티는 어디에 있냐? 한 가장 높은 애들이 거의 한 250에서 한 300 이하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라파이트는 한 372 정도 되는데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들은 특징이 우선 포텐셜이 낮은 편이 많고요. 그 전위가 낮은 애들이 많고 그리고 비교적 양극재에 비해서 뭐가 높다? 다음과 같이 그 얘네들의 그 뭡니까? 얘네들의 그 캐패시티 용량이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애들을 보통 이제 리튬 메탈이 가장 그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높은 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튬 메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반응성이 너무 좋아요. 반응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는 우리가 음극 활물질을 그 리튬 메탈이 가장 이상적이어서 리튬 메탈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리튬 메탈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리튬 메탈을 사용한 그 배터리에서 사고가 몇 번 났어요. 사고가 1980년대 때 사고가 몇 번 나고 그리고 나서 리튬 메탈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고 해서 리튬 메탈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우리가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조금 상용화를 못하고 있다가 1990년에 소니에서 그 현재의 시스템이죠. 현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시스템인 그 그라파이트를 기반으로 한 음극과 리튬 코발 옥사이드를 기반으로 한 양극을 만들면서
그리고 거기에 딸린 대부분의 이제 전해질도 그렇고 분리막을 만들어내면서 현재에 사용이 되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장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그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 어찌 보면은 리튬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튬 2차 전지를 연구를 한 거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거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일 쇼크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기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대체 에너지를 연구하던 와중에서 우리가 리튬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상용화를 소위 말한 상용화를 시작한 것은 1980년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을 한 거는 우리가 1990년에 그 소니에서 만든 리튬 2차 전지가 최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했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폭파하고 막 굉장히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얘를 이제 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으로서 그 리튬 2차 전지는 1990년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양극과 음극 물질이 다음과 같은 전극 전이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결국엔 양극 물질들이 대부분 한 4V 근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4V와 그 다음에 음극 물질의 1V 이하에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위가 한 4V에서 한 0.5 사이니까 한 3.5에서 4V 사이에서 얘네들의 전위가 정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먼저 양극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극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에 그 봤던 이 그림 다시 기억이 나나요? 충방전에 따른 전지전압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 방전할 때 그 다음에 충전할 때 이야기했죠. 자, 충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말 잘못했다. 그 방전할 때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흘러가고 충전할 때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흘러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얘네가 이쪽이 이제 방전을 할 때고 안쪽이 방전할 때의 커브고 이쪽 바깥쪽이 이제 충전을 할 때의 커브예요. 충전.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양극 전이가 그 방전할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산화하는 반응이 리튬이 방출을 하게 됩니다. 리튬 방출을 하게 되는 게 그 리튬 방출하고 일렉트론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게 되는 반응이 충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리튬이 격자박으로 탈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산화가 되면서 그 얘네 음극이 그러니까 전자가 밖으로 나가니까 얘네들이 CO3 플러스에서 CO4가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도선에 의해서 전자 방출해서 음극 활물질로 전자가 가기 때문에 음극 활물질이 환원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반응이다? 충전의 반응은 항상 비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여기에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리튬이 이제 다시 삽입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양극 입장에서 리튬이 방출이 되는 것은 충전이고 양극 입장에서 리튬이 삽입이 되는 것은 방전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음극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리튬이 삽입이 되는 게 그 리튬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가는 게 충전이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가 밖으로 나가고 리튬이 밖으로 나가는 게 방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리튬 이온이 격전에 다시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가 어디서 왔냐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왔겠죠. 음극에서 양극으로 왔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그 리튬이 다시 삽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방전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얘네가 다시 또 전자도 외부 회로의 전자에 의해서 얘도 어디서 왔죠? 음극에서 양극으로 왔죠. 그래서 전자가 다시 이제 리튬 코발 옥사이드로 와서 코발트가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3가로 환원이 됩니다. 이 현상이 이제 정확히 충전과 반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음극 활물질의 경우에는 산화, 왜냐하면 전자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그 양극 활물질의 경우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 환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 그냥 기억하면 돼요. 음극이든 양극이든 리튬이 충전일 때는 방출이 되고 리튬 이온이 양극 입장에서는 충전이 될 때는 리튬 이온이 방출되고 전자가 음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충전이 될 때는 그 방전이 될 때는 리튬이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가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 활물질의 전이차가 자발적에 의한 반응이다. 왜냐하면 방전이기 때문에, 얘네는 방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이고. 얘네들은 방전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다? 자발적인 반응이다. 방전에 의한 반응은 전자가 음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또 그 양극 활물질의 전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음극 활물질의 전이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방전일 때 다음과 같이, 자, 충전일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였는데 방전일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로 가요. 그래서 양극 활물질이 방전일 때는 이렇게 낮아지고 그 음극 활물질의 전이는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에는 4.2V가 됐다가 이 상황에서는 다시 3V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극 활물질은 어떠한 요구 특성을 가질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극 활물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양이온을 받아서 함께 환원이 되는 물질, 이때가 뭐죠?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양이온과 함께 환원되는 때는 방전이 될 때죠. 방전이 될 때. 이때 그 얘네들이 양극 활물질이고 전지 용량, 구동 전압 등이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이 특성이란 게 있는데, 전이 특성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어떤 몇 볼트 특정 전위에서, 특정 뭐 전압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압에서 얘네들이 특정 반응이 일어나는 특정 반응,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3 플러스에서 4 플러스로 된다든지 4 플러스에서 3 플러스로 다시 환원이 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전위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위 특성. 그래서 이때는 보통 평탄 전위가 나타나요. 그 특정 전압에서는 넓은 영역에서 이 가역 반응과 일정한 평탄 전위가 나타난다. 이때 리튬의 삽입과 탈리가 발생을 하고 그 충만전 과정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길면 길수록 에너지 효율이 그 향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반대로 짧으면 짧을수록 별로 얘네 에너지 효율이 별로 높지가 않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그 전극의 성능 향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비단 뭐 양극뿐만 아니라 음극에도 적용이 돼요. 음극에도 적용이 되는데, 전극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이제 최대 용량을 구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뭐 쉽게 말해서 최대한 우겨 넣어야지 우리가 최대 용량을 넣는 것처럼 얘네들의 적재량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순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적재량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최대한 그 물질을 많이 우겨 넣어서 로딩량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로딩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로딩량이 이제 그 적재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를 한없이 높일 수가 없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이 여기에 있는 그 커런트 콜렉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까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얘네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커런트 콜렉터에서 멀어지면서 전기 전도도도 같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그 서로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접촉 저항이라고 하는데, 접촉 저항이 점점 커져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얘를 이렇게 적재량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적 적재량과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자 크기, 그 다음에 분포, 입자의 밀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 적재량을 결정을 하게 돼요. 물론 뭐 최적 적재량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얘네들의 전기 화학적인 용량은 그대로 얇을 때와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가장 최고로 적재할 수 있는 그 적재량을 우리가 그
최적 적재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탭 덴시티 그 다음에 진밀도라고 해서 탭 덴시티가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얘네들 테스트를 할 때 얘네가 얼만큼 여기 이제 바이알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 병이 있으면은 병에다가 이런 파우더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파우더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태핑이라고 하는데 툭툭툭툭 바닥을 두드립니다. 툭툭툭 바닥을 두드려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바닥으로 두드렸을 때 얼마만큼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걸 우리가 탭 덴시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이건 파우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도를 일렉트로드 전극의 밀도를 측정했을 때 얼마의 밀도를 보이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이 진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재량을 최대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환 효율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면은 양극과 음극에서 부반응이 있어요. 부반응을 최소화함에 의해서 얘네가 이제 충전 방전을 하잖아요. 충전 방전을 하면은 충전과 방전의 그 반응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계속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효율이라고 하는데 효율이 충전된 만큼 우리가 그 여기서 요거 봤죠. 여기서 얘네가 비가역 용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비가역 용량이 없이 얘네가 충전된 만큼 방전이 될 수 있게 얘네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과정을 한 사이클이라고 해요. 충전과 방전을 한 번씩 하는 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이클을 반복할 때마다 방전되는 양량이 저감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이클 특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것을 계속했을 때도 얘네들이 충전과 방전의 그 용량 특성을 유지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이클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이클 특성이 고사이클 특성이라고 하냐면은 이 사이클을 길게 충전 방전을 계속 길게 하더라도 그거가 별로 저감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사이클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극의 성능 향상이 적재량 향상, 그 다음 얘네 자체의 순환율 향상이 들어있겠다. 이건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전극재와 이제 전기화학적인 특성,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 코발 옥사이드라든지 이러한 양극재의 경우에는 더욱더 해당되는 말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되고 이온 전도도가 또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고용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g당 얼마만큼의 전류를 뽑을 수 있는지, 뭐 1cc당 얼마만큼의 전류를 뽑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무게당 또는 부피당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최대한 뽑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량이라고 하면 경량이 뭐냐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그 사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냐면 무게당 고용량이 해당이 되는데 얘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전자를 한 개 낸다라고 한다면은 전자를 한 개 뽑아낸다라고 한다면은 1g에 한 개 뽑아내는 거랑 0.1g에 한 개 뽑아내는 거랑 g당으로 따졌을 땐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전극재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 부피당 용량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전화를 가지고 다닐 때 전화기가 좀 이렇게 얇은데 요새 전화기 무겁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얇기에는 만들지만 그 안에 엄청 우겨 넣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량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안에 얘네가 엄청 막 고밀도로 우겨 넣다 보니까 무거워진 거죠. 대신에 부피당으로서는 용량이 고용량이 됐는데 무게당으로서는 고용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금 의문시죠. 그런데 경량의 경우에는 무게당으로 고용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얘네가 보풀보풀할 경우에는 부피당 고용량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피당 고용량이 사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무게당 고용량도 중요하고 부피당 고용량도 중요하고 경량도 중요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피당 고용량을 사람들이 가장 그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밀 구조고 얘네들이 고출력을 구현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 상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얘네들이 결정 구조에 따라서 얘네가 이 상이 리튬 코발 옥사이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코발 옥사이드가 됐다가 다시 이제 리튬 코발 옥사이드가 됐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복할 때마다 얘네들이 비가역 용량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역 용량이 아예 안 생기면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비가역 용량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리튬 코발 옥사이드가 됐다가 다시 코발 옥사이드가 됐다가 리튬 코발 옥사이드가 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튬 1-X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X 코발 옥사이드 그다음 리튬 코발 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이 그 일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페이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다른 페이즈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리튬 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튬 코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됐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리튬 옥사이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얘네들은 굉장히 강한 이온 화합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한번 형성하면은 그냥 안정상을 형성을 하여서 더 이상 얘는 사용할 수가 없는 비가역 용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이시 우리가 원래 그 원했던 그 상전이로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 구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가역적 상전이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얘네들이 화학적, 전기화학적, 열적 안정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하는 뜻은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케미칼들과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적으로 얘네들이 안정한 것이 그 화학적인 안정성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전류를 흘려주든지 흘려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포메이션에서 안정하는 것이 화학적인 안정성이고, 전기화학적인 안정성이다라고 한다면 충전을 하든 방전을 하든 얘네들이 전류가 흘려주면은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얘네가 뭔가 이제 서멀 페이드 어웨이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그 부반응이 생겨서 얘네가 전기화학적으로 그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열적 안정성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열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높아지면 이온 전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적으로 안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응성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에 기반한 물질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부반응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형상은 결국 어디랑 영향을 끼치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이 형상은 적재량 그다음에 전극의 성능 향상과 굉장히 영향이 있다. 왜냐면은 이 입자들의 접촉 효율 그다음 전기 전도도 이러한 것들이 얘네들의 형상과 얘네들의 입도와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 효율 전기 전도도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상과 입도를 굉장히 컨트롤 해야겠다. 그리고 함께 집 전체가 얘네들이 손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왜냐면은 얘네가 만약 뾰족뾰족하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뾰족뾰족한 애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손상이 되면은 집 전체의 역할은 뭐냐면은 전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만약 망가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손상을 절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요구 특성, 예를 들어서 양극 활물질로서 또는 어떤 것들은 꼭 양극에만 구독한다는 게 아니라 음극에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큰 이제 네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양극 활물질의 요구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양극 활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주요 양극 활물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